기사 이면에 숨어있는 팩트와 취재 뒷얘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알아보니 오늘은 박규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박 기자, 예. 우선 첫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그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대한 소식인데요. 네. 이 론스타 하면 우리에게는 이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긴 이른바 먹튀 논란으로 그렇죠, 예. 잘 알려져 있는 사모펀드이기도 합니다. 네. 예,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는데요. 그 결과가 6월 안으로, 그러니까 상반기 내로 나올 것으로 현재로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소송 금액만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 원대 이 ISD 소송인 투자자 국가 간 소송과도 엮여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금융권은 물론이고요. 이 정부와 정치권 모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자세히 들어가 보죠. 론스타가 언제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금융에 소송을 걸었나요? 우선 3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네. 3년 전에 론스타가 표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 8월에 이 ICC라고 하는 국제상공회의소, 이 국제재판소에다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네. 소송 금액이 보시는 것처럼 14억 430만 달러, 이게 한국 돈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요. 이 론스타가 이 외환은행을 2003년도에 인수를 하고 12년 1월에 팔고 떠났는데 쉽게 말해서 한국 정부와 이 하나금융 때문에 더 비싸게 못 팔아서 손해를 봤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론스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는 2012년 11월에 소송을 걸었고요. 이 4년 뒤인 2016년도 8월에는 하나금융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론스타는 이 하나금융과의 매각 협상 과정에서 이 하나금융 측이 매각가가 높으면 정부 승인을 받기 힘들다고 언급한 점을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한 이 ISD 소송에서 패소할 것에 대비해서 론스타가 4년이나 뒤늦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금융에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런 관측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제기했던 그 소송 결과가 이 상반기 중에 나온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뭐 언제 며칠 나온다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늦어도 6월 안에는 나올 것으로 지금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또 취재를 해봤더니 최근에 하나금융이 금융감독원 측에다가 빠르면 이번 달, 또 늦어도 6월에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금감원 측에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어찌됐든 한두 달이 지나면요, 이게 2016년도 8월에 제소된 이후에 3년이나 질질 끌었던 이 소송이 종지부를 맺게 되는 셈입니다. 네. 금융감독원은 이게 소송 금액이 1조 6천억 원으로 이제 상당하기 때문에 이 판정 결과가 하나금융, 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과 또 파장을 현재로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론스타 하나금융 소송 결과가 정부에 제기한 ISD 소송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보이는 게 중론인 상황인데요. 네. 우선 두 소송의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는 다르긴 합니다. 이 정부 건은 익시드라고 하는 국제투자분야 해결센터라는 곳에서 판결을 내리고요. 네. 하나금융 건은 ICC라고 하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내리기 때문에 네. 판결 내리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또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론스타로 또 동일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국제재판 이 전문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보상받는 주체가 론스타로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금융과의 소송에서 론스타가 일정 부분 보상을 받게 되면 한국 정부가 일정 금액은 소송 비용에서는 또 부담을 덜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두 재판소는 서로 소통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엔 보험업계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 보험업계에서 최근에 뭐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이게 화제라고 하는데, 금감원이 뭐 즉시연금 일괄 지급해라라고 했는데 대형 보험사들은 지금 못하겠다 이렇게 맞서면서 결국 시민단체랑 소송전으로 갔잖아요. 근데 금감원이 이 소송에 대해서 뭐 전폭적인 지지를 좀 하고 있다,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시민단체를 통해서 금감원이 지원을 해주기로 한 그런 상황인데요. 네. 사실 이번 달부터 시민단체가 지금 즉시연금 과소지급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보험사 이 10곳을 대상으로 제기한 공동소송의 첫 공판들이 이번 달부터 해서 속속 지금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금융감독원이 이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 이른바 빅3 이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한 공동소송 4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금감원이 소송 비용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에 실무를 총괄하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국 측이 이제 시민단체 측에다가 꼭 이겨달라 이렇게 당부까지 한 것으로 전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모양새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금융당국을 대신해서 보험사들과 싸우는 일종의 대리전을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애초 금융감독원은요, 이 보험사와 민원인, 이 쌍방 간의 소송이 벌어질 경우에는 민원인에 대한 소송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단체를 통해 한 이런 공동소송에 대해서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금감원이 말한 적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시민단체 공동소송도 금융감독원이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은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감독원의 담당 실무 간부까지 나서서 시민단체 측에 꼭 이겨달라 이렇게까지 당부까지 하는 상황인 겁니다. 박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금융당국이 뭐 시민단체에다가 응원을 좀 하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이 공동소송 지원은 근데 또 대형사만 골라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른바 이제 빅3라고 하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이런 콕 집어가지고 금융감독원이 지원해주기로 한 것으로 현재로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게 총 4건인데 삼성생명은 2건, 한화는 1건, 교보생명 1건 이렇게 해서 공동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네. 이걸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판이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2일에는 삼성생명 첫 공판이 열렸고요. 네. 그 다음 주인, 그러니까 지난주인 17일에는 한화생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또 확인을 해보니까 12일 이 삼성생명 공판 자리에는 금융감독원의 변호사 직원이 직접 공판 자리에 참석까지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이 애초 지원하기로 했던 이 보험사가 가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거는 뭐 삼성생명 1건이 있고 한화생명 4건이 있는데 이 1심 공판도 순차적으로 열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보면 올해 내내 이 대형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을 둘러싼 소송 대리전이 올해 내내 재판장에서 매우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